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더 리치, 세계 1% 백만장자들에게서 직접 배운 부의 연금술, 키스 캐머린 스미스 지음, 신소립 옮김,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저자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세계 1% 백만장자들의 부의 원칙을 배워 33세 자주성가형 백만장자가 된 머니해커. 흙수저로 태어났으나 경제 감각을 타고난 저자는 초등학교 때 $10로 만든 시나몬향 이쑤시개를 팔아 $20를 벌고 중학생 때는 $3로 껌을 대량 구매해 친구들에게 되팔아 $7 50센트를 벌었다. 일찍부터 돈을 버는 방법을 깨우친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골프장에서 시급 $5를 받으면서 골프공을 주워 중고로 팔거나 팁을 받아 시급 외에 $3를 더 벌었다. 그럼에도 25살까지는 주어지는 월급을 위해 일했을 뿐 부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그러다 월급쟁이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입원을 통해 수입을 늘리는 법을 깨우친 후 빠르게 자산을 늘린 그는 33세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이후 2년간 $100,000를 투자해 전 세계 1%의 백만장자들을 직접 만나 부와 성공의 비결을 배웠고 다음 세대에 유산으로 남길 만한 부의 지혜를 얻었음을 확신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이 직접 겪은 실패와 성공, 그리고 멘토로 삼은 부자들에게서 배운 부의 핵심 마인드를 10가지로 압축했다. 이를 통해 백만장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돈을 벌며 수익을 극대화하는지를 알려준다. 또한 백만장자와 같이 부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키는 작은 노력을 거듭한다면 돈에 휩쓸리는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자신의 의지로 인생을 결정하며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 책을 비롯해 10가지 차이 시리즈 등 10권의 책을 꾸준히 출간해 왔다. 5년간 라디오 프로그램 진실의 불꽃을 진행하여 매주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했으며 현재는 미국 전역을 다니며 수백 회의 강연을 통해 부의 마인드를 전파하고 있다. 다음에 목차를 살펴볼게요. 차례, 추천의 말, 세상은 당신이 부자가 되길 응원한다. 머릿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생각하라. 이 책을 읽기 전에. 10번째 연금술, 길게 생각하고 미래를 설계하라. 9번째 연금술, 아이디어를 자주 이야기하라. 8번째 연금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라. 7번째 연금술, 위험을 미리 계산하고 감수하라. 6번째 연금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라. 5번째 연금술, 수익을 배우는 법을 배워라. 4번째 연금술, 항상 감사하며 베풀어라. 3번째 연금술,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라. 2번째 연금술, 수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라. 첫 번째 연금술, 잠재력을 깨우는 질문을 하라. 맺은 말,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한 당신에게.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머릿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생각하라. 몇 년 전 나는 인생에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놀랍게도 그들은 낯선 젊은이의 요청에 기꺼이 시간을 할애해 주었고 그들의 눈부신 부와 명성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던 삶의 태도와 신념,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들의 철학을 배운 후 곧장 삶에 적용해 보았다. 그러자 나 역시 놀라운 성과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나는 뛰어난 사람들에게서 얻은 가르침 외에도 나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 시대를 초월해 위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을 읽는 것은 수없이 많은 백만장자들이 성공을 일구기 위해 실천한 중요한 비법이다. 사실 세상에는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는 훌륭한 책이 이미 수만 권이나 나와 있다. 그런데 나는 이 책을 왜 썼을까? 왜 쓰려고 결심을 했을까? 그간 수많은 책을 읽어보니 성공과 충만한 삶을 쟁취하는 방법에 대해 책마다 전하는 방법과 견해가 조금씩 달랐다.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이 미세한 표현의 차이로 인해 독자가 받아들이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원칙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인생을 바꿀 통찰력을 얻고 누군가는 흘려버리고 마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이 당신에게 궁극적인 자극과 통찰력을 선사하기를 바란다. 이 책은 성공에 대해 기존 책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이를 위한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오랜 세월 많은 스승들이 세상에 남긴 가르침이다. 여기에 이제껏 어디에서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중요한 개념을 더했다. 내가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깨달은 교훈을 담았기에 공감하며 읽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종종 이 책을 집필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 내 대답을 들은 사람은 하나같이 깜짝 놀란다. 일주일. 나는 이 책을 단 일주일 만에 탈고했다. 집필할 당시 나는 영감이 충만한 상태였다. 스모키 산맥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 쓸 내용을 미리 기록하거나 정리하는 과정 없이 바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 물론 몇 년간 성공에 대해 연구하고 기업인으로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살아남으려 애쓰며 많은 것을 배웠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내가 더 리치를 쓴 이유와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책임감이다. 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발견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비법을 공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시급 $5로 시작해 33세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 때 내가 배운 부의 비결과 생각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렇다고 내가 특별한 법칙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그저 내가 매일 실천해온 일을 기록했을 뿐이다. 특히 책을 집필하는 데 기반이 된 백만장자가 보통 사람과 다른 10가지 차이는 내가 직접 느끼고 경험하며 체득한 것들이다.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목적의식이다.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이뤄내고 싶은 소명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책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었다. 사람들에게 성공의 법칙을 전해줄 때마다 나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뤄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강한 목적의식을 느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 책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유산이 되길 바래서다. 여기 소개한 부의 법칙들은 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꼭 명심하길 바라는 것들이다. 내가 죽은 후에도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며 내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실천하길 바란다. 내가 읽은 책 중에 몇십 년 전에, 심지어 몇백 년 전에 집필된 책도 있다. 어쩌면 이 책도 수백 년이 지나서 읽히게 될지도 모른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이 법칙들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100년 후에도 여전히 통용될 것이다. 지금 내가 느끼는 책임감, 목적의식, 그리고 유산을 남기고 싶은 바람을 담아 내가 발견한 중요한 부의 연금술들을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키스 캐머런 스미스.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은 엄청난 성공을 경험한 이들을 직접 만나서 얻은 깨달음과 기업인으로서 나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10가지 부의 연금술을 소개하고 있다. 나는 이 10가지 법칙을 중요도에 따라 역순으로 배치했다. 제일 먼저 소개한 10번째 연금술. 이것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뤄내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것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목표를 세우지 못한다. 9번째 연금술부터 2번째 연금술까지는 이 책을 읽는 독자의 상황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를테면 현재 당신이 처한 현실에 따라 3번째 연금술보다 7번째 연금술을 더 중요하게 느낄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당신에게 가장 와닿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면 된다. 책에 나온 내용을 자신의 삶에 하나씩 적용하다 보면 첫 번째 연금술, 잠재력을 깨우는 질문을 하라. 이것이 평생에 걸쳐 가장 가슴 깊이 새기며 실천해야 할 법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성공이란 우리가 닿고자 하는 목적지일 뿐 아니라 여정임을, 그리고 그 길은 당신이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10번째 연금술, 길게 생각하고 미래를 설계하라. 백만장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보통 사람은 눈앞의 일만 생각한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득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크게 5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극빈층, 저소득층, 중상층, 고소득층, 초고소득층이다. 이들은 각각 돈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 먼저 극빈층은 하루하루를 생존하는 데 집중한다. 저소득층은 일주일을 어떻게 버틸지를, 중산층은 한 달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고소득층은 1년을 어떻게 살지를 계획하고 초고소득층은 10년 단위로 삶의 계획을 세운다. 이 5부류의 계층은 3가지로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생존이다. 중산층은 다음 달 생계비를 걱정하지 않을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고소득층과 초고소득층의 목표는 경제적 자유다. 극빈층과 저소득층, 중산층이 생존과 안정적인 삶을 목표로 삼는 이유는 돈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의 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에 반해 고소득층과 초고소득층은 진실을 알고 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풍족하게 누릴 수 있을 정도의 부가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다. 짧은 미래를 그릴수록 수익은 적어진다. 당신은 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돈에 대해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지가 앞으로 당신이 얼마만큼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 돈은 늘 불공평하게 주어지는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저 먹고 살아갈 정도의, 혹은 적당히 안락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돈만 벌 것이다. 반면 돈이란 내가 추구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풍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나아갈 수 있다. 돈에서만큼은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는 오래된 구절이 옳은 셈이다. 실제로 돈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생존을 목표로 한다면 생존은 가능할 것이다. 안정적이고 안락한 삶을 바란다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면 당신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앞에서 말한 5부류의 사회 계층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자. 극빈층처럼 하루하루에 급급해 사는 사람은 일용직이거나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보통 1년에 1만 달러, 약 1,200만 원을 번다. 저소득층처럼 주 단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들어오는 수입으로 간신히 생활을 유지한다. 이들은 1년 수입을 1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 선이다. 한 달을 기준으로 삼는 중산층의 경우 대출금,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대금 등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걱정한다. 이들은 보통 1년에 2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번다. 1년을 내다보고 계획하는 고소득층부터 재정적인 책임, 경제관념, 투자에 대해 배우기 시작한다. 이들의 연수입은 보통 1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다. 초고소득층들처럼 10년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먼 미래를 구상하고 예측해 비즈니스 계획을 세워둔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 더 많은 돈이 스스로 증식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평생에 걸쳐 일군 자산을 나라에 빼앗기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무사히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이 부류에 속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1년에 50만 달러 이상 버는데 연수익으로 최소 100만 달러를 꾸준히 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당장 눈앞의 일을 해결하는 데 급급해하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사고방식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데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심은 백만장자의 또 다른 자산이며 조급함은 보통 사람이 시달리는 부채다. 10년의 부를 설계하라. 멀리 내다볼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부자들의 대다수가 적어도 10년 이후를 내다보고 그런 비즈니스의 계획을 갖고 있다.
실제로 나 역시 1년 단위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첫 해부터 수입이 늘었다. 당시에는 자주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했다. 올해 수익을 2배로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올해 내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만난 멘토들이 장기적인 사고방식으로 먼 미래까지 계획하고 사는 것을 보며 나의 미래도 조금 더 넓게 그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나는 향후 20년의 비즈니스 계획을 세워두었다.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지 스스로 끊임없이 묻는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운다. 10년 후 당신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길 바라는가? 지금부터라도 깊이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데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심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최고의 자산이다. 보통 사람들은 조급해하며 한순간에 만족감을 쫓는다. 나 또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았다. 사고 싶거나 원하는 게 생기면 신용카드로 우선 긁고 나중에 카드 대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제할 줄 안다.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장의 안락함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이기 때문이다. 고소득층과 초고소득층 사람들은 이렇듯 당장의 만족감에 흔들리지 않고 자제하는 법을 알고 있다. 부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오늘 하지 않는 것을 하는 덕분에 내일 다른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무언가를 누릴 수 있다. 눈앞의 일만 내다보는 사람은 결코 금전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고소득층과 초고소득층 사람들은 부를 점점 더 확장해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고 누리고 싶어한다. 극빈층, 저소득층, 중상층은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맡겨버린다. 역설적이게도 이들 삶의 주도권을 쥔 이들이 바로 고소득층과 초고소득층이다. 백만장자는 지금 당장의 안정감이나 편안함보다 경제적 자유를 중요시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와 더불어 안정적인 삶 모두를 거머쥘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경제적인 자유보다 지금 당장의 만족감과 안락함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달 쫓기며 살아간다. 경제적 자유를 넘어 정서적인 부자가 되라. 장기적으로 생각하라는 법칙은 비단 재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삶 곳곳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인간관계도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상대방을 더 존중하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다. 만약 인간관계를 단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상대방이 내게 어떤 이득을 가져올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결국 상대방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바라보게 된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한다면 노년에 이르러서는 진정한 친구도 없이 외로운 처지가 될 게 분명하다. 백만장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아가는데 이는 재정적인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 이들은 늘 가족, 친구, 고객을 위해 어떤 선택이 최선이며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한다.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를 무렵 당신을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그간 쌓아온 인간관계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욱 깊고 탄탄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기적으로 자문해 봐야 한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듯 정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다. 타인을 사랑하거나 용서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 가진 것을 나누거나 베푸지 않는 사람, 불친절하고 인내심이 없으며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아주 빈곤하다. 우리는 재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부유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깊이 있는 인간관계는 살아가는 데 큰 의미를 가지며 성공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충만한 인간관계를 배제하고 재정적인 성공만 달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멀리 볼 줄 알아야 한다. 건강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건강을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운동은 뒷전으로 미루고 당장의 만족감을 위해 정크푸드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거나 제대로 챙겨 먹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활을 이어간다면 체중이 급격히 늘거나 줄어들 수 있고 어느 쪽이든 영양소 불균형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을 생각해야 몸과 마음에 좋은 에너지가 쌓이고 이 에너지는 결국 재정적 성공으로 이어진다. 정신건강 또한 마찬가지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싶은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주제가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집중력이 가장 잘 발휘되는가? 짜릿한 흥분과 영감을 일깨워주는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마음의 평온함을 잘 유지한다. 정신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며 자신이 싫어하는 일에 얽매여 에너지를 낭비한다. 그래서 마음이 피폐한 사람들은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마음의 평온을 바라는가? 그렇다면 정신건강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좋아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영감을 얻고 흥미를 갖는 분야의 삶을 집중하라. 생각만으로도 즐거운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백만장자들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돈을 번다. 이것이 정신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부유해지는 비법이다.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장기적인 사고방식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중산층에서 고소득층으로 혹은 고소득층에서 초고소득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해야 한다. 먼저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보라. 사람들은 1년 목표는 원대하게 잡으면서 10년 목표는 너무 낮게 세우는 경향이 있다. 물론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 것만으로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끈기를 얻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일찍 자신의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힘든 시기를 끈기 있게 버텨낸 사람들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해내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사고방식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면 당신도 분명 부자가 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면 심한 압박감에 쉽게 포기하고 만다. 지금 당장의 안락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삶이 힘겨울 때 끈기를 발휘하지 못한다. 하지만 백만장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조금씩 나아간다. 그들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때문에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9번째 연금술, 아이디어를 자주 이야기하라. 백만장자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보통 사람은 남에 대해 말한다. 당신이 하는 말이 곧 당신의 미래다. 나는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단 몇 분만 들어도 당신이 현재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말에는 진심과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는가? 당신이 하는 말은 배의 방향키와 같다. 당신이 내뱉은 말은 당신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한다. 백만장자는 항상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잡다한 주제나 특히 타인에 대해서는 입에 올리지 않는다. 반면 보통 사람들은 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일들을 자주 대화 주제로 삼는다. 백만장자의 불을 부르는 말 습관. 한 사업가의 사무실에서 이런 글귀가 적힌 현판을 본 적이 있다. 대인배는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범인은 잡다한 이야기를 하며 소인배는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한다. 다시 한번 새겨볼 만한 글이다.
대인배는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범인은 잡다한 이야기를 하며 소인배는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한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즐겨하는가? 아이디어인가? 잡다한 이야기인가? 남들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인가? 이 격언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지닌 비밀을 엿볼 수 있다. 백만장자 중 대다수가 창의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다양한 선택지를 살피고 여러 가능성을 고려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확장해야 한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방식과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백만장자들은 항상 아이디어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대단한 일을 해낸다. 반면 보통 사람들은 잡다한 이야기를 하고 타인이 대단한 일을 해내는 과정을 그저 지켜본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대단한 일을 해내는 사람, 일을 지켜보는 사람,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삶에 쉽게 현혹되는 이유. 백만장자는 자동차 회사를 소유한 사람이다. 스포츠팀을 운영하기도 한다. 백만장자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백만장자는 음악을 만든다. 백만장자는 자신만의 휴가지를 소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음악, 휴가 등 백만장자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백만장자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상품과 서비스에 돈을 쓴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보통 사람들은 할리우드 스타의 열성 팬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스타들의 각종 가십을 즐긴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듣거나 보고 싶어 안달한다. 그래서 카메라를 든 파파라치가 스타들의 곁에 하이에나처럼 맴돈다. 엔터테인먼트가 무용하다는 것은 아니다. 나름의 역할이 있지만 여기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물론 백만장자도 엔터테인먼트를 즐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이야기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에 깊이 빠져드는 이유는 화려한 명성과 부에 쉽게 현혹되기 때문이다. 백만장자는 스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피상적이고 화려한 겉모습에 쉽게 빠져들지 않는다. 이들은 명성보다 부를 선택한다. 타인의 삶에 쉽게 매료되는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고 내면의 불안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 백만장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이를 명확하게 깨달을 때 마음의 안정과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 백만장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